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임대상가의 예상 매출을 간략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임대상가의 예상 매출 왜 파악해야 되느냐? 파악해야 될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가 매입하려는 이 상가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위치가 괜찮은지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상가가 이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그만큼 지불할 만큼의 장사가 되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임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평균을 내보시는 것도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임장을 통해 이제 뭐 실고객 평균값으로 매출 분석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요. 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거를 뭐 오랫동안 우리가 심층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거나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임장을 통해서 파악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업종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커피숍 업종이냐, 뭐 빵집 업종이냐, 아니면 뭐 횟집이냐, 아니면 일반 식당이냐 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뭐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임대료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의 비율들이 조금씩 틀려지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영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상인들의 추구하는 마진율은 예를 들어서 뭐 30%, 35%,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총 매출에서 그 정도 선은 이익으로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저번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뭐 대구 달서구에 소재하는 위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대구에서 핫하다는 이제 죽전 내거리입니다. 죽전 내거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 네, 여기가 이제 볼리 내거리, 여기 대로 사이에 있는 이면 도로에 있는 여기 이제 물건인데, 요거는 이제 주변에 여기가 메인 도로입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고, 이제 여기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도로를 물고 있는 이제 뭐 상가인데요. 이제 뭐 시설이나 이런 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예, 이렇게 대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고, 여기 복개도로 안쪽에 이렇게 있는 자그마한 이제 뭐 자그마한 상가 건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 대단지 상권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메인도로 상권이 있어서 여기에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업종을 보시면 뭐 치킨, 그다음에 족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배달 업종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대단지에 있는 상권이나에서는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기 유효 이게 이 동선들이 이제 이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동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물건을 보고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속 이제 현장 물건을 보고 하길래 같이 따라가서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이제 비관적으로 이제 물건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 건물입니다. 예, 3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 뭐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은 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낙후되어 있고, 지하는 거의 쓰지를 않고 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 3층은 임대가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고, 1층과 2층만 이제 임차가 들어와 있는데, 임차 비용도 좀 저렴한 편으로 이제 임차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이 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게 장사가 돼서 이렇게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봤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이제 로드뷰를 보잖아요. 로드뷰를 봐서 뭐 2년 전, 3년 전, 5년 전 이렇게 보니까 업종들이 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먹고 살 만큼의 장사가 되니까 여기에 계속, 그리고 월세가 또 저렴하니까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출발해서 한번 시작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분들 여기 임차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예상 매출이 된다. 그래서 톤에서 향후에 이제 매입 후에 이제 뭐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월세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가 보고, 아니면 명도를 통해서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임차인을 받는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입 후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이제 주변에 재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주인분이 그러면 명도는 보류하고 이제 올 리모델링도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이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과 이제 월세 협상, 인상 협상을 새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월세 인상을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그다음에 3층은 신규 임차인을 임차를 해서 현재는 전부 지하 1층을 빼고는 전부 이렇게 만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이제 뭐 올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하가 이제 약간 일부 소량의 이제 뭐 약간 뭐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하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뭐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하면 어차피 이 건물을 이제 어떻게 부시거나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리는 하지 않고 이제 월세만 재조정해서 이제 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인데, 이제 멀리서 보시면 이제 요 지점입니다. 이제 죽전 내거리고, 이제 또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대구 신청사가 이제 이쪽으로 발표가 나는 바람에 여기 있는 지가도 덩달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매입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으로 이제 대구 신청사가 여기 이제 이쪽에다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입지가 더 좋아져서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임장 추정 단순 매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자, 좀 전에 이제 요 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집에 대한 매출 해보는데, 요 사이트에는 낮에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문 닫혀 있고, 그리고 영업은 하지 않습니다. 즉 밤에만 뭐 배달을 한다든지 뭐 이제 아니면 손님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유동 인구나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한 총 3번을 걸쳐 가지고 밤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고요. 그래서 3번을 갔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내부에는 4인 테이블이 총 8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테이블들이 뭐 작게는 있는데, 일단은 큰 테이블 4인 테이블 기준으로 8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3번을 방문을 했을 때 거의 제가 봤던 느낌으로는 거의 이제 8개의 테이블이 거의 이제 꽉 찼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회전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준만 잡아서 저희가 이제 1회전 기준으로, 이거보단 제가 봤을 때 수익이 좀 더 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회전 기준으로 해서 잡아봤을 때 4인 테이블 개수가 이제 8개, 그리고 이제 하루 이제 1회전 기준으로, 그러면 8개 테이블이 풀로 한 번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네, 테이블당 매출은 계산을, 자 이제 그 집에 이제 자연산 잡어가 제일 소자가 5만 원입니다. 근데 4인이 갔을 경우에는 소자는 작겠죠. 그래서 그 위에 중자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자에 뭐 밥 먹고 소주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적당히 잡아서 인당 2만 원, 즉 4인 테이블에 한 8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테이블에 8만원, 총 8개 테이블이 있으니까 88에 64, 자 64만원에 이제 하루 1매출이 될 거다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월 매출은 그러면 30일을 곱하면 총 이제 1920만 원. 예, 이걸 100%로 보고 재료비는 이제 신선 화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재료비 비중을 조금 높여서 뭐 물론 여기서 더 높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왜냐면 이게 시세에 대한 계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서 재료비가 한 40%선 768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가 한 30%선,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일을 하고 한 명은 서브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76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과 잡비는 이제 뭐 수도, 전기,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공과금, 세금 등등 나가야 되는 것들 한 10%선 192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임차료가 한 100만 원 선입니다. 100만 원 선인데 지금 한 5% 선입니다. 임대료는 월 매출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포션이 되게 작은 편이다. 그러면 주인분이 그만큼을 지불을 충분히 할 여력이 있고 조금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익이 284만 원 예상하는 이익이고, 총 한 15% 선의 이 마진율을 가져가는데, 사실 이 15% 선이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매출이 1920만 원이나 매출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내가 15% 284만 원을 가져간다? 그러면 적자겠죠. 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노무비입니다. 노무비는 중요한 거는 여기는 부부가 같이 그냥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노무비 576만 원 그리고 이익 284만 원을 토탈해서 그냥 1000여만 원 되는 수익을 거두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 두 분이 오후에 나오셔서 이제 재료 손질하고 이제 이런 영업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차료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인상이 되더라도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판단.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은 여기에서 괜찮은 수익을 거둬 가시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쭉 영업을 하실 거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임차인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분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꾸준히 예상이 되는 그런 매물,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호재로 통해서 이제 가치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임차 상가의 예상 매출 및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뭐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뭐 쭉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임차인들이 과연 그 월세를 내고 버틸 수 있는지, 장사가 성공되는지, 매입 후에 만약에 월세 이상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여건이 되는지, 향후에 리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신축 시 예상 월세를 충분히 한번 예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예상 매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 만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제 건물에 매입할지 말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메리트 있고 좀 더 괜찮은 그런 매물들, 그리고 충분히 요즘에는 안정적인 자산을 원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길게 안정적으로 내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어려우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해나갈 텐데요. 이렇게 도움이 되신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주변에 이제 상황을 대입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한 번에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권 분석 세 번째 시간을 할 텐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예상 매매가 및 임대료를 간략하게 계산해 보고 매출 분석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한번 산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분석과 적정 임대료를 통해서 매매가를 환산해 보고 임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